물가 상승에 이어 최근 가솔린 가격과 계란 가격 상승까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린 폭우로 팰리세이드 산불 잔해들이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떠밀려오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대형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 중인 가운데 모금액이 18만 7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저소득층 또 중간소득계층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면에서 다른 대학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신규 관세로 세수가 확대되면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이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구금시설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됐던 연방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준 독립성 축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관세 등 강경한 무역 정책 등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빅테크들의 이용자 검열 문제와 관련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향후 공식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축소하면서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자지구를 소유해 개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대해 중동 특사는 대통령 진위가 왜곡됐고 팔레스타인 주민 퇴거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러시아적이라는 평가에 잘못된 느낌이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양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평일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예하부대 지휘관들이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110대 102로 승리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미러키 벅스에게 110대 116으로 패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는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나섰지만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4.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예,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장 봐야죠. 정말 장 보러 갈 때마다 겁난다. 장 보러 가려면 또 가스도 넣어야죠. 가스 넣기도 요새는 겁나는 시절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생활고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강채은 기자가 LA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타운의 윌셔 블루바드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알도 씨는 새 행정부 들어 물가가 더 뛰는 형국인데 앞으로 몇 달 안에 가스값은 더 오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It's going to increase every single sector on prices, and I believe the gasoline is going to be higher than this.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스값까지 오르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2월 20일 기준 LA의 레귤러 가스 요금은 갤런당 4달러 84센트로 5달러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을 비롯해 LA 일원 주유소의 가스비는 갤런당 5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남가주 주민 패트리시오 씨는 갤런당 5달러 38센트라니 말도 안 된다며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한 달 가스값만 수백 달러를 써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538, I feel crazy. It's too high. 타운에서 만난 조슬린 씨는 이 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은데 가스값이 너무 비싸다며 오늘 주유하는 데만 60달러 가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55, almost $60. There's a lot of people that are low income, struggling, so it is pretty pricey. 계란 같은 기본 식료품 가격도 크게 올라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라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당가 역시 계란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인마켓 계란 진열대가 텅 비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LA 한인마켓의 계란값은 12개에 8달러 99센트에서 11달러 99센트, 20개들이 한 판은 22달러 99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한인타운의 웨스턴 도마 칼국수 대표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100 얼마, 120 얼마 하던 게 지금은 지난주에는 171불에 들어왔는데 모든 물건이 다 오른 것 같아요. 남가주 요식업협회 측에서는 일식집의 경우 계란말이나 계란스시 등 계란이 주요 재료인 메뉴의 원가가 크게 올랐고 한식당의 경우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던 계란국 메뉴도 이제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회 측은 일부 식당들은 메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손님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강채은입니다. 이렇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가솔린, 주거비, 자동차, 집보험료까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1일부터는 판매세 인상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이번 판매세 인상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지방정부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필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각 시에서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해 승인된 결과입니다. 각 도시별로 0.25에서 1%포인트의 인상폭을 보이고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부에나팍입니다. 부에나팍시는 그동안 비교적 낮은 7.75%의 세일즈 텍스가 부과됐지만 이번 인상으로 1%포인트가 오른 8.75%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 LA 카운티 내 대부분의 도시는 2024년 11월 선거에서 승인된 메저 A에 따라서 2007년 승인된 메저 H를 폐지하고 0.25%의 카운티 전역 세금을 0.5%로 대체합니다. 노숙자 지원 서비스와 저렴한 주택 조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버뱅크, 아케디아, 가디나, 글렌데일, 놀웍, 파사디나, 사우스 파사디나, 라카나다, 롱비치, 몬테벨로, 몬트레이팍은 10.25%에서 10.5%로 0.25%포인트 상승될 예정입니다. 다우니는 10%에서 10.5%로, 산타모니카는 10.25%에서 10.75%로 0.5%포인트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인상폭을 보이는 도시는 알테시아와 팜데일 등입니다. 9.5%에서 10.5%, 10.25%에서 11.25%로 1%포인트의 상승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 LA시의 판매세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9.5%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비 비싸고 요새 물가도 비싸고 가스값, 계량값 모두가 비싼 상황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과연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이 MIT 생활임금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과 이 캘리포니아 여러 가지 생활비 등을 전부 다 기입해서 생활비를 계산하는 생활비 계산기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녀가 없는 성인 한 명 한 달에 $5,000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3명을 둔 한 부모의 경우 한 달 생활비 $16,000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크라멘토 비는 이 같은 계산을 하고 비싼 집값, 고물가로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는 것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가 한 명일 경우 부모 한 명당 최대 $50씩 벌어야 하는 것으로 시간당 $50씩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필요 소득 액수는 2024년보다 당연히 증가한 수치인데 급격한 물가 상승, 높은 주거비가 주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임스 갤러거 주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다수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비를 감당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며 높은 주거비, 공과금, 식료품 비용 등이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의원이잖아요.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으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죠. 더욱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책 끝 하면 안 되죠. 네. 한편 MIT 분석에서 생활임금은 한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풀타임으로 일하며 벌어야 하는 시간당 소득으로
정의가 됩니다. 식비, 육아비, 보험비, 주거비, 교통비, 필수 지출비, 세금 이런 요인을 고려해 산출하는 MIT 계산기입니다. LA 메트로 지역에서 월 $2,000로 렌트가 가능한 주거 면적이 591스퀘어핏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레드피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렌트비 대비 공간 효율성이 가장 낮은 상위 5개 메트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북가주 사노사는 월 $2,000 기준으로 렌트 가능 면적이 537스퀘어핏으로 1위에 올랐고 샌프란시스코는 565스퀘어핏, 뉴욕이 581스퀘어핏, LA가 591스퀘어핏, 그리고 샌디에고가 602스퀘어핏 등의 순으로 탑5에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2,000로 가능한 렌트 면적 중간값은 1,103스퀘어핏으로 LA 등 메트로 지역은 전국 중간값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달 LA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부동산 개발업자인 리카루소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 이동식 주택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소식이 전해드린 바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리카루소가 설립한 스테드패스트 LA는 산불 피해자 중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층 주민 가운데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은 됐어도 주택보험 커버리지가 충분치 않은 경우 노인층이거나 재건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료 조립식 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비영리 재단 스테드패스트 LA는 19일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인 조 게비아로부터 $1,500만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게비아가 도네이션한 기부금은 게비아가 공동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인 사마라가 공장에서 제작한 주택의 배포를 지원할 것입니다. 사마라의 모델은 원룸부터 투베드룸 유닛까지 다양하며 면적은 최대 950스퀘어피트입니다. 리카루소는 조립식 주택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빠르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가 오고 있다는 희망을 산불 피해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루소의 비영리 단체인 스테드패스트 LA와 사마라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카루소는 조 게비아의 기부금 액수에 추가로 $1,500만 매칭 펀드를 제공해 총 $3,000만 마련할 예정이며 $3,000만 총 100채의 조립식 주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테드패스트 LA는 팰리세이즈나 알타데나에 있던 것과 비슷한 크기의 조립식 주택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알타데나 지역에서는 불에 탄 주택 약 600채가 집 면적이 1,000스퀘어피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람들은 금속 지붕, 이중창, 화재 방지 설계 등을 갖춘 공장 제작 주택을 받게 되며 사마라는 조립식 주택을 부지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사마라의 최고 경영자이자 공동 창업자인 마이크 맥나마라는 그의 팀이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하는 한편 집 토대와 진입로는 차고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립식 주택은 캘리포니아 국경에서 약 6마일 떨어진 멕시코 멕시칼리에 있는 공장에서 지을 것입니다. 맥나마라는 사마라가 LA의 건설 노동력이나 재료 공급망과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건 과정이 수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 현지에서 재건 작업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공급망으로 조립식 주택이 지어지기 때문에 건설 비용은 오르지 않을 것이고 공사 일정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마라의 투베드룸 모델은 시가 $25만 상당이며 추가 준비와 허가 작업에 추가로 $25만 소요됩니다. 리카루소는 로컬 정부가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조립식 주택 설립의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루소는 추후 조립식 주택을 1,000채로 확대하고 다양한 조립식 주택 제공업체를 포함시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카루소에 따르면 스테드패스트는 수혜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스테드패스트 웹사이트에 정보를 제출하여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한인회의 산불 피해 성금 모금액이 187,229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일 LA 한인회에 따르면 아리조나 투싼 사과나무 교회가 2주간 특별헌금으로 모은 $6,000를 전달했고 대형 장로교회에서 $500, 미 8사단 독수리 부대 방위군이 마케답 모금액 $188를 기부했습니다. 앞서 한국외대 남가주 동문회는 $100,000, 강두림 파운데이션이 $10,000, 원불교 미국 교당이 $2230를 기부하면서 LA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타주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지난 18일부터 산불 피해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이날 하루에만 펠리세이드 산불 5건, 이튼 산불 2건 등 모두 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전소, 부분 전소, 비즈니스 영향, 매출 감소 등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는 3월 14일까지 하고 한인회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접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A 한인회 323-732-0700번, 323-732-0700으로 하시면 됩니다. 펠리세이즈 산불 피해와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로 폐쇄됐던 퍼시픽코스트 하이웨이 일부 구간이 필수 이동이 필요한 차량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됐습니다. 이 말리부 카본비치 테라스까지 그리고 차우아타쿠아 블루버드 인근 지역입니다. 필수 사업체와 직원, 스쿨버스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퍼밋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내린 폭우로 지난 1월 발생한 펠리세이드 산불 잔해가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떠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지난 1월 발생한 펠리세이즈 산불의 잔해가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떠밀려오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순찰대는 19일 시청 직원들이 대형 잔해물을 치우고 배수구 주변에 모래둑을 설치하는 등 해변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해변으로 밀려온 퇴적물은 주로 모래와 섞인 미세한 재로 바다로 유입됐다가 다시 해안가로 밀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해당 물질이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해수와 퇴적물을 검사하고 있으며 필요시 건강경보 및 해변 폐쇄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타모니카 당국은 해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대형 잔해물을 피하고 발밑을 조심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인근 구조대원에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LA 카운티의 비치 헬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 게브리엘 밸리에서 한 우버 운전사가 카제커와 격투를 벌이다 차량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웨스트 코비나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인 우버 기사는 자전거를 탄 남성이 다가와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했고 운전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가까운 장소까지 데려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버 기사가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는 순간 용의자가 운전석에 뛰어들어 차량을 탈취했습니다. 몸싸움 끝에 용의자는 차문이 열린 채로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우버 운전사는 차량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우버 기사에게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자동차를 충돌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몇 초 후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자마자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용의자는 차에서 내려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한 끝에 인근 자동차 딜러샵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우버 기사의 부상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더 조의 유기농 아사이볼 제품이 플라스틱 이물질 함유 가능성으로 리콜되었습니다. 트레이더 조는 지난 14일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구매 날짜나 유통기한에 관계없이 모든 유기농 아사이볼 제품이 리콜 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폐기하거나 매장에 반품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 조는 고객들에게 제품을 폐기하거나 매장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이른 아침 출근길에는 다소 짙은 안개를 시작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약간 더 높아져서 80도 내외까지 오릅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오는 일요일에도 오늘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같은 이상고온 현상은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다음 주 중까지도 당분간 이어집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의 낮 최고 기온이 90도 내외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30도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1도, 49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81도, 48도, 해안 지역은 64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7도, 낮 최고 기온 36도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신규 관세로 세수가 확대되면 미국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한다며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호 관세와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느 국가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연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최소 600억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주의 무역을 추구했던 윌리엄 맥키니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맥키니는 관세 사나이였으며 그는 다른 나라가 들어와도 약탈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자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3, 4주 동안 세계 최대 기업 중 일부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언급하면서 브라이언이 방금 아주 큰 규모로 미국에 진출할 대기업에 대해서 살짝 말해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주 많은 대기업에서 전화를 받았고 그들은 관세를 이기고 싶어 하는데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강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할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의 생산 기지를 구축하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할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국 기업이 포함됐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입각해 멕시코 내 생산 기지를 통한 무관세 대미 수출을 해온 제3국 기업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들은 디트로이트를 죽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 상황이다라며 멕시코를 통한 우회 대미 수출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를 향해서는 자동차, 목재, 석유, 가스 등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그린란드를 지켜보고 있고 파나마 운하를 반환받아야 한다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를 트루도 주지사라고 조롱하면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나는 오늘 아침 우리의 위대한 미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다 라고 적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언급한 양국 아이스하키 대표팀 경기는 어제 열렸던 4개국 대항전 결승전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늘 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 공화당 주지사 협회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라 아쉽게도 결승전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10시경 미국 대표팀 선수들이 아침 훈련을 마친 뒤 통화를 했다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레비 대변인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미국이 이기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오늘 밤 경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곧 우리의 51번째 주가 될 캐나다를 이길 것을 기대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네. 이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캐나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와중에 열린 아이스하키 대항전 캐나다가 이겼습니다. 양국 간의 정치적 긴장이 스포츠로 고스란히 전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장외에서 입씨름을 벌였고 경기장 안에서는 양국 팬들이 서로에게 야유를 퍼붓는 등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4대국 대항전 결승전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3대2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 보스턴 TD 가든 경기장에서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렸는데요. 경기 이례적으로 미국 팀에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는데 캐나다를 관세로 위협하면서 썼던 51번째 주라는 슬로건을 다시 한번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많이 캐나다 국민들을 자극했죠. 트루도 총리는 X를 통해 당신은 우리나라를 뺏을 수도 없고 우리 게임을 빼앗을 수도 없다라며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결승전에서 미국 팬들이 캐나다 국가가 울려 퍼지는 내내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예선전에는 캐나다 팬들이 미국 국가를 울려 퍼질 때 내내 야유를 보내고 국기가 올라갈 때도 내내 야유를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9초 만에 3번의 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결국 결승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3대2로 꺾고 4대국 아이스하키 대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통 공룡의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기업 중 역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월마트는 지난 분기 1,805억 5천만 달러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어제 밝혔고 1년 전보다 약 4% 는 것입니다. 월마트의 이번 분기 매출은 그러나 지난달 6일 발표한 아마존의 지난 분기 매출인 1,877억 9천만 달러보다 적은 것이었습니다. 아마존의 라이벌로 알려진 월마트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12년간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분기 매출에서 아마존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아마존이 월마트 매출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 전망과 악화한 경기 선행 지표가 뉴욕 증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이 월마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6% 이상 빠졌습니다. 월마트는 미국 내 최대 소매업체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6%나 빠지고 월마트 주가는 6.53% 급락했고 코스코, 타겟, 아마존 역시 주식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월마트는 아마존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축소하면서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이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0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관리회사 캐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마지막 주 미국 10개 주요 도시의 사무실 점유율인 평균 54.2%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이 64.9%로 가장 높았고 오스틴과 달라스의 순이었으며 워싱턴 DC도 51.5%였습니다. 2월 첫째 주 10개 도시의 평균 사무실 점유율도 54.1%였습니다. 사무실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각 기업들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축소하고 사무실 출근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지난달부터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주 5일 사무실 출근 정책을 시작했고 통신회사 AT&T도 주 5일 근무를 끝냈으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과 서버업체 델 테크놀로지는 다음 달부터 주 5일 출근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출근 근무가 늘어나는 것은 기업들이 대면 근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재택근무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빅테크들의 이용자 검열 문제와 관련해 조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5월 21일까지 이용자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이는 향후 공식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앤드류 퍼거슨 공정거래위원장은 빅테크 검열은 미국답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불법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위법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용자들의 도움을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복원하고 미국인들이 더는 빅테크의 압제하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기술 플랫폼에 대해 소셜미디어, 사진, 영상 공유, 차량 공유, 이벤트 기획, 대내외 의사소통, 기타 인터넷 서비스로 넓게 규정해 광범위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유튜버, 우버, 메타 등은 블룸버그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퍼거슨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빅테크 검열에 맞서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 검증된 이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장으로 세계 각국 간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 전략에 관세로 제동을 걸면서 그 여파가 주목됩니다. 특히 주요 철강 생산국들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흐름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21일 중국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무역 구제 정보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중국을 상대로 접수된 무역조사는 총 541건으로 이 가운데 반덤핑 관련은 4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995년부터 올해까지의 무역조사 추세를 보면 지난해 198건으로 급등해서 전년 대비 127%나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는 아직 2월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까지 모두 17건이 접수돼서 이 증가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이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면에 있어서 유시 계열 대학을 제치고 상위권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HEA 그룹과 칼리지 퓨처스 파운데이션은 연 가정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4년제 대학 순위를 매겼습니다. 교육비용과 입학 10년 후 졸업생들의 수입을 고려한 이 순위에서 1위는 캘스테이트 LA 캠퍼스가 차지했으며 탑10 대학 중 9개를 캘스테이트 대학들이 차지했습니다. 캘스테이트 대학의 경우 학비가 저렴해 졸업 후 교육비 환수 시한이 짧아지면서 중저소득층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상향이동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사회경제적 이동성은 계층 간의 이동을 의미하며 대학 교육은 상향적 사회경제적 궤적을 위한 핵심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순위에서 상위 50개 학교의 거의 모든 중저소득층 학생들이 고교 졸업자보다 최소 2만 달러 이상의 수입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번 자료 분석은 재무부의 세금 기록을 사용해 입학 10년 후 졸업생들의 수입을 측정하고 장학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교육 비용을 측정했습니다. 유시 계열 대학 중에는 중저소득층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이동성이 높은 캠퍼스는 10위를 차지한 UC 머세드, 12위를 차지한 UC 어바인이 상위 15위 내에 들었습니다. UC 버클리는 24위, UCLA는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상위 15위에 오른 대학들은 모두 대학 4년간의 교육 순비용이 4만 5천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학자금이 비싼 가주의 사립대학들은 높은 학비로 학생들이 총 교육비를 회수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순위에서는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캘스테이트 LA의 경우 중저소득층 출신 졸업생들은 평균 9개월도 안 돼 교육비용을 회수합니다. 중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캘스테이트의 4년간의 학부 교육의 평균 비용은 장학금과 보조금을 제외하고 18,000달러를 약간 넘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간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들이 긍정 평가하는 쪽보다 많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찬성 대 반대 비율은 CNN은 47대 52, 워싱턴 포스트는 43대 48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지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2021년 의회 난입 사태 주범들을 사면한 조치로 나타났습니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CNN은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이 두드러졌습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데 응답자들이 62%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나머지 기간을 전망할 때 비관적이거나 두렵다는 응답도 54%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는 데다가 관세를 포함한 강경한 무역 정책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과 보편 관세가 미국 성장세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최근 몇 주간 주식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떠올랐다고 21일 보도한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1970년대에 미국 경제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모든 종류의 자산 가격에 하락 압력이 가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온 연방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독립기관들이 규정을 수정하려 할 경우 이를 백악관에 제출해 검토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법무부 법 해석이 구속력을 갖고 다른 해석을 하려면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행정명령은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봤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을 집중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연준 같은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억만장자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지지자들 앞에서 전기톱을 치켜들고 흔들며 관료주의 혁파를 부르짖었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20일 메릴랜드주 옥스닐에서 열린 공화당 보수정치행동회의 CPEC의 연례 행사에 참석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윽고 무대 뒤쪽에서 등장했고 머스크에게 다가가 붉은색 전기톱을 건네준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 건네받은 전기톱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흔들어대며 이건 관료주의 혁파를 위한 전기톱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편 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부터 정부개혁의 의지 표현으로 전기톱 퍼포먼스를 펼친 바 있습니다. 이 머스크의 전기톱 흔들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연방정부 인력 감축과 지출 효율화 등을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쇼로 해석됩니다. 이민당국이 지난 4일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송하는 항공편을 매일 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고위험 불법 체류자 10명이 지난 4일 처음으로 관타나모에 구금됐다고 밝혔는데 이들이 적절한 목적지로 옮겨질 때까지 관타나모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구금시설에 불법 체류자를 보내는 것은 관타나모로 불법 이민자를 보내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시설을 3만 명 규모로 확장하기 원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관타나모로 이송되는 이민자들은 이송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고 있고 이송 후에도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타나모 수감자 친척과 인권단체들은 수감자가 변호사와 직접 통화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광물 협정과 관련해 말을 바꿨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인데요. 캐나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그리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루비오 장관에 따르면 3차 회동에서 미국은 광물 자원 지분과 관련한 협정을 맺을 경우 우크라이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너무나 맞다, 우리도 협정을 맺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먼저 입법부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는 게 루비오 장관의 설명입니다. 이틀 뒤 젤렌스키가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떠벌렸다는 사실을 기사로 읽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좀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한 러시아 대화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제외됐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러시아 측과의 대화는 푸틴 대통령이 종전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에서 배제돼 트럼프 행정부에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힘겨운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우크라 패싱 논란 와중에 트럼프 특사와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돌발 상황 속에서도 영상 연설을 통해 희망을 회복했다라면서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개선된 광물협정 초안을 제시해서 두 나라 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키우에서 키스 켈로그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와 회담한 뒤 영상 연설을 통해 켈로그 장군과의 만남은 희망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작동하는 협정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강력한 투자 안보 협정을 체결해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실무진에 신속하게 작업에 착수하라 지시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러시아 반우크라이나적이라는 평가에 잘못된 느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 전쟁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게 잘못이다라며 이 후원의 효과는 매우 낮고 혐오스러운 부패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칭하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그리고 27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고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정상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과 전후 구상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 부과할 예정인 관세 이슈도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도의 외교 안보 동맹체 나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가운데 국내 총생산 GDP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서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습니다. 시한을 못 박아 유럽 동맹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 많이 좋아지고 있죠. 네, 이번 주말에는 일부 지역은 또 80도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 끝난 건가요? 네. 주말 오래간만에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